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지금부터 교육을 시작할 김우성이라고 하고요. 오늘 그리고 내일까지 저랑 함께 하실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 소개 잠깐 하고 넘어갈 거고요. 전 김우성이라고 하고 여기 옆에 호프 부지점에서 부지점장을 맡고 있고, 또 이력은 대학을 조금 공부를 길게 했어요. 그리고 이직을 좀 여러 군데 했습니다. 처음에 여기는 안 적혀 있는데 중소기업부터 시작해가지고 경력직으로 대기업까지 갔다가, 그런 다음에 처음 보험 접했던 게 저는 원수사, 지금은 KB라이프에 합병됐는데 프루덴셜이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거기에서부터 시작을 했고, 리치앤코에서 이제 우리 단장님이랑 다른 지점장님들이랑 함께 보험을 GA에서 시작을 했다가 인카에서 계속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이걸 보여드리는 거는 사실 여러분들 경력이 정확하게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일반적인 회사 생활을 하셨던 분도 있을 거고, 원수사 생활을 하신 분도 있고, GA에서 생활을 하신 분도 있다 보니까 다 겪어봤던 거,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 하실 고민 혹은 후에 하실 고민들 다 해봤던 거니까, 뭔가 고민거리나 걱정거리가 생겼을 때 그걸 혼자 앓고 계시지 말고, 저뿐만이 아니라 다른 리더분들도 다 많은 경험을 했었으니까 물어보세요. 당신은 이럴 때 어떤 걱정이었냐, 어떤 고민이 있었냐, 그런 거 잘 안내를 해드리려고 말씀드렸던 거고요. 오늘부터는, 어제부터죠, 사실상 어제부터 우리 보장성 보험에 대해서 교육을 시작을 했어요. 오늘도 계속 보장성 보험에 대해서 나갈 거고. 근데 보험 영업 같은 경우에는 컨셉이 크게 보면 두 가지입니다. 보장 컨셉, 그리고 재무 컨셉. 그런데 저희가 지금 하는 거는 보장 교육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이유는 뭐예요? 보장 컨셉도 있고 재무 컨셉도 있는데, 재무 컨셉을 위주로 하기보다는 보장 컨셉으로 여러분들께서 영업을 하셔야 조금 더 안정적으로 나갈 수 있어서 해드린 거고요. 좀 비교해서 보여드리려고 해요. 제가 재무 컨셉으로 했을 때요, 똑같이 반년, 2020년 상반기랑 2021년 상반기인데 똑같아요. 기간 6개월. 그런데 2020년 상반기 때 재무 위주로 할 때는 실제로 계약 건수가 한 25건? 그나마도 유지가 좀 쉽지가 않았고요. 보장 위주로 제가 턴을 하고 나니까 보장 건수가 80건. 그리고 뭐 실효 해지가 상대적으로 좀 적어요, 이쪽이 보장이. 근데 제가 일부러 몇 가지는 보여드리려고 해요. 보장은 여러분들께서 설명만 정말 잘했으면 고객분들께서 안 아플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보험 자체를 가입을 안 합니다. 자기가 아플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보험을 가입을 해요. 그래서 어지간해서는 유지를 잘 하세요. 해지 안 해요. 그런데 이 한 덩어리 있죠, 이걸 일부러 제가 보여드리는 거예요. 이거 중간에 편집을 했기 때문에 이걸 안 보여드리려고 하면 안 보여드릴 수도 있는데, 일부러 보여드리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께서 사실 여기서 보험 영업을 시작한다라는 거는 DB 영업도 좀 생각을 하셨기 때문에 린치핀에서 시작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DB 영업을 하다 보면 되게 다양하신 분들 만납니다. 다양한 분들을 만났을 때 케이스 중에 하나가 옛날에 보험을 하셨던 분들이 만들어 놓은 분위기이긴 한데, 가끔 그런 분들이 있어요. 보험료를 대신 내달라. 얼마나? 뭐 석 달치, 두 달치, 어떤 분들은 뭐 반년치,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게 정확하게 말하면 대납이죠. 그리고 이거는 불법입니다. 지인들한테 뭐 선물 주고, 가입하신 고객분에게 선물 주고, 이런 건 할 수 있어요. 근데 대납은 원칙적으로 금지예요. 특히 대납이 문제가 되는 게 뭐냐 하면, DB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처음 전화하고 처음 만나서 계약이 들어갑니다. 우리랑 연결이 혹은 우리랑 관계성이 끈끈해요, 안 끈끈해요? 안 끈끈하죠. 근데 그런 분들한테 두 달치, 석 달치 보험료를 대신 내줘요? 법에서 하지 말라고 하는 것 떠나서 여러분들한테도 손해라는 소리예요. 대신 내줬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다음 달에 갑자기 해지를 했네? 그럼 나는 받은 수수료 다시 고스란히 환수되는 건 둘째치고, 내가 그 사람한테 줬던 그 대납 보험료는 다시 달라고 하면 줘요? 제 연락 안 받을걸요? 사실 그 케이스였어요. 자기 지인이 돈을 대신 내준다는데 넌 왜 아무 말도 없냐? 라고 저한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선물이나 혹은 건강검진권이나 해가지고 당신한테 좀 더 좋은 거를 따로 해드리겠다. 필요 없고 돈 달라. 그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냥 철회시키고 해지시켰던 케이스예요. 제가 감당이 안 돼서, 혹은 이후에 저를 더 힘들게 할 것 같아서. 이런 케이스도 분명히 존재는 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안전하려면 일단 하지 말라는 건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대납은 법적으로도 금지입니다. 그걸 제외하고는 어지간해서는 보장성 보험은 해지가 잘 안 돼요. 여러분들께서 정말 있는 그대로 설명만 잘 하셨다라면. 그렇게 해서 지금부터 이제 보장성 교육을 할 건데, 그 전에 앞서서 우리가 전산을 두 가지를 쓰거든요. 이 두 가지 전산에 대해서도 잠깐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쓰는 전산은 크게 보면 두 가지예요. 인카 전산이랑 원수사 전산. 뭐 물론 원수사 전산은 30개가 넘게 있지만 그냥 다 똑같고 보험사만 다르지 내용은 다 똑같고, 그거 말고 IIMS라고 해서 인카 인슈런스 매니지먼트 시스템이에요. 인카 전산. 왜 이걸 해야 돼요? 여러분들한테 급여를 주는 거는 누구예요? 우리가 메리츠 걸 판다고 하면 메리츠에서 우리 급여 줘요? 내 통장에 넣어주는 건 인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인카에다가 우리가 이 계약을 가입시켰어요, 청약을 받았어요 라고 인카에다가 등록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인카가 메리츠, DB, 원수사한테 다 돈을 받아가지고 우리한테 넣어주는 거죠. 그래서 IMS를 여러분들이 급여를 받기 위해서 잘해야 되는 겁니다. 급여를 받기 위해서. IMS는 인카금융 서비스에서 우리한테 제공하는 다양한 정보, DB, 기타 등등 다양하게 있어요. 거기다가 우리가 받았던 계약들을 다 입력한다라고 했으니까 또 뭐예요? 우리 계약을 한 군데에서 다 관리해서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주요 기능은 이 네 가지인데 이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월급이죠. 급여죠, 급여. 급여 관련된 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계약 관리, 즉 여러분들께서 계약을 받으시면 실적 입력을 꼭 잘 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소득 예측이나 아래쪽은 자주 안 들어가요. 소득 예측 같은 경우에는 처음 여기서 하시면 내가 10만 원짜리 계약을 받았을 때 다음 달에 내가 얼마 받을까? 라는 생각을 항상 할 거예요. 근데 물론 저희가 기본적으로 원장을 공개해 놨기 때문에 아실 수도 있지만 정확하게 얼마지? 라고 보고 싶을 때 들어가서 보는 거고요. 그거 말고는 이제 회사에서 DB를 구매를 합니다. 자, 나는 DB 말고 소개, 개척, 지인 요걸만 하겠다. 있으세요? 결국엔 DB 구매하실 거죠. 그럼 우리는 DB를 사용하는 게 크게 보면 두 가지예요. 인카 DB랑 린치핀 자체 DB. 무슨 차이일까요? 차이가 있으니까 우리가 별도로 쓰겠죠. 인카 DB랑 린치핀 DB랑 사실 퀄리티 차이는 크게 안 나요. 전화했을 때 고객 반응이라던가 만났을 때 만날 고객의 성향 혹은 고객의 스타일, 자산 상태, 이건 그냥 랜덤입니다. 다 똑같아요. 지역별로 다 구분해서 받을 수는 있는데 큰 차이는 뭐냐면 AS가 조금 달라요. 우리가 린치핀에서 자체적으로 구매하는 게 AS 조건이 조금 더 좋습니다. 보편적인 거 말고 우리가 자체적으로 별도로 협상을 해가지고 따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AS가 조금 더 좋고, 두 번째, 우리는 DB를 한 30가지 쓰잖아요. 그 중에서 제일 많이 쓰는 DB가 있고 약간 비싼 DB가 있는데 고객이 처음 반응이 약간 차이 있을 뿐이지 사실 내용은 거의 동일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제일 많이 쓰는 DB는 DB 가격이 지금 현재 63,000원. 인카에서 이거랑 비슷한 퀄리티의 DB를 구매를 하시면 88,000원. 린치핀에서 구매하시는 게 훨씬 더 저렴합니다. 다만 인카 DB의 장점은 딱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처음에 내가 돈이 없어도 구매가 가능해요. 어떻게? 계약을 따내면 나중에 수수료를 우리한테 지급할 때 거기서 공제를 합니다. 린치핀에서 구매하는 DB는 받기 전에 내가 돈을 다 내야 되고요. 그래서 선 구매냐, 인카 DB의 후 공제냐, 그 차이는 있어요. 당장 내가 현금을 쓸 수 있는 게 없다라면 인카 DB를 구매하시는 것도 방법 중에 하나예요. 다만 동일하게 돈이 있다라면 굳이 비싼 거 쓸 이유는 없죠. 그래서 린치핀 DB를 구매하시면 되고, 그리고 인카 DB는 필요가 없냐? 인카 DB 중에서 이관 고객이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같은 설계사들이 모집을 했는데 그 설계사가 일을 그만뒀어요. 그럼 담당자가 없죠. 그런 기 고객들을 다시 배분을 해주는 거예요. 그게 이관 DB라고 하는데, 그 DB는 우리 린치핀에서는 취급할 수가 없고, 어쨌든 보험은 기고객을 대상으로 영업하는 게 제일 잘 돼요. 왜냐하면 가입을 하셨던 사람이잖아요. 보험에 대한 니즈가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얘기하기가 좀 더 수월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회사 DB는 다른 거 말고 만약에 구매를 하실 거다라면 이관 DB를 구매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원수사 계정 관리,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는 원수사 다루는 곳이 30개가 넘는다고. 그러면 그 모든 계정을 한 번에 딱 확인하고 그냥 바탕화면에 옮겨 놓으세요. 그렇게 하시면 될 겁니다. 보여드릴게요. 순서대로. 자, IMS 들어왔을 때 첫 화면입니다. 지금 빨간색으로 이렇게 제가 체크해 놓은 곳이 실제로 여러분들께서 활용하시는 곳들이고요.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아까 말씀드렸던 계약 관리. 손해보험, 생명보험 각각 계약을 받으면 여기다가 입력을 하시면 돼요. 어떻게? 자동 실적 입력이라는 곳에서 입력을 하시면 되고요.
자, 여기서 빨간 칸은 우리가 정보를 입력해야 되니까 제가 다 체크를 한 거고요. 이걸 따라서 정보를 입력하면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것들이 아니에요. 이건 너무나 당연한 거고, 계약 정보를 입력을 하고 나서 여러분들께서 고객에게 그 보험 원수사에서 이제 청약서 같은 거 혹은 모바일로 청약을 했다 쳐요. 그리고 고객 정보를 여기다 입력을 합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이게 아니라, 이건 당연한 거고, 이거 이후로 인카 서류 3종이라고 있어요. 비교 설명 확인서, FA 고지 의무 확인서, 완전 판매 확인서,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이거는 청약을 받고 나서 원수사에 제출하는 게 아니라 인카에 제출하는 겁니다. 이게 꼭 있으셔야 돼요. 잘 받아오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회사는 GA죠. 원수사가 아니라. GA가 왜 생겨났어요? 원론적으로는 GA는 고객들이 보험에 대해서 너무 모르니까 각각 고객이 하나하나 원수사를 찾아가면서 비교해서 알아보고 가입하는 건 거의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한 명이 다 다룰 수 있는 GA에서 보험사들을 다 비교해가지고 고객한테 설명을 해줘라 해서 나온 거예요, GA가. 그러다 보니까 아까 처음 얘기했던 게 뭐예요? 비교 설명 확인서. 내가 이 고객에게 2개, 3개 이상의 보험을 비교해서 보여줬습니다 하는 비교 설명 확인서. 그리고 FA 고지 의무 확인서는 뭐예요? 고객에게 보험에 대한 정보를 다 잘 전달했습니다라는 걸 고객에게 또 서명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완전 판매 확인서. 종신보험이라던가 변액보험 같은 경우에는 고객이 정말 모르는 내용이 많고 사망보험에 대한 거고 그런 거다 보니까 예전에 민원이 많이 들어갔던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고객이 전달 제대로 했는지 그것 또한 고객에게 서명을 받아오시는 겁니다. 이 세 가지가 안 되면 우리가 계약을 받았어도 급여가 어떻게 돼요? 우리는 급여가 다음 달에 많이 나오죠. 그 얘기는 들으셨죠? 우리 보통 급여를 이걸 수수료라고 해서 다음 달에 많이 받습니다. 그리고 내년, 내후년에 조금씩 더 받기도 하고. 그렇지만 제일 큰 파이는 다음 달에 받는 건데, 이거를 어떻게 12개로 쪼개, 이 3종 서류를 제출을 안 하면 이걸 12개로 쪼갠 다음에 매달 나눠서 분급으로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꼭 인가 3종 서류 제출을 해주셔야 돼요. 그 3종 서류가 종이에요? 아니면 둘 다 있어요. 전자로? 모바일로도 돼요. 다만 모바일로 하시는 거는 몰아서 하시면 안 돼요. 큰일 나요. 모바일로 하는 거는 출금 일자 당일에만 발송이 가능합니다. 그 이후에 발송이 안 돼요? 네, 매칭이 안 돼요. 전산에서. 발송은 되는데 그 출금 일자가 아닌 날에 발송을 해서 고객이 서명을 해봐야 인카 전산에서 이 청약이 들어갔던 거랑 매칭이 안 됩니다. 이해되시죠? 그리고 그 다음은 아까 말씀드렸던 소득 예측 프로그램이라고 있어요. 사실 이거는 크게 중요하진 않은 게, 여러분들이 한 2달 정도 혹은 한 2-3건의 계약이 들어가면 그 다음부터는 대충 감이 와요. 아, 얼마 정도 나오겠구나. 자, 여기서 보시면 이미 계약을 받았던 것들은 방금 그 소득 예측 프로그램 들어오면 알아서 뜹니다. 그런데 내가 다음 주에 받을 게 또 있어, 계약을. 그것까지 받으면 내가 다음 달에 얼마 받을까 궁금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는 여기 예상 실적 입력이라고 있어서 누르고 추가 정보를 넣으면 별도로 이 합계 밑에다가 추가로 더 뜹니다. 그런 다음에 시뮬레이션을 돌리면 다 합쳐서 다음 달에 얼마 나올지가 보여요. 단 말씀드렸지만 2-3번 하면 더 이상은 안 들어갑니다. 저는 지금 인카에서 2021년부터 했으니까 4년이 넘었거든요. 지금은 안 들어간 지 되게 오래됐어요, 이 화면을. 여러분들도 처음에 한 2번 정도 들어가 보시고. 이 수수료가 수수료가 있고 시책이 있잖아요. 수수료만이에요. 시책은 별개. 네. 왜냐면 시책은 주마다 계속 바뀌잖아요. 그리고 조건이 좀 다르잖아요. 상품별로 주는 게 있고 안 주는 게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인카에서 그걸 계속 번번에 맞춰서 전산을 수정할 수가 없다 보니까 수수료는 한 번 딱 고정 들어가서 픽스 되면은 적어도 1년은 안 바뀌거든요. 근데 시책은 계속 바뀌기 때문에 여기서는 수수료만 보입니다. 시책은 별도 계산 하셔야 돼요. 그리고 아까 DB, 여기 영업 지원에서 DB를 구매가 가능한데, 아까 말씀드렸죠. 일반적인 DB는 우리 1인 치킨을 쓰는 게 더 낫다. 가성비 훨씬 더 좋다. 다만 그 이관계약, 관심계약 관련해서는 별도로 구매가 가능한데, 이거는 매월 한 3주차쯤에 인카에서 공지가 나오고 각 리더분들이, 단장님부터 해가지고 다 리더분들이 공지를 해주실 거예요. 그때 구매를 하시면 됩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실제로 하실 때 리더분들이랑 함께 하시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내설계사라고 있죠. 여기를 누르면 이제 내 모든 코드가 나와요. 원수사 코드가. 그런데 각 원수사 접속할 때마다 IMS 접속해서 이거 확인하고 또 원수사 접속하고 귀찮잖아요. 전 이 모든 것들을 다 맨 처음 한번 들어와가지고 바탕화면 메모장에다가 별도로 해놨어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께서 관리해 주시는 게 훨씬 더 수월하실 거예요. 한 번만 들어가시면 돼요. 그래서 비밀번호 쉬지 않고 바꿔야 되고.
그 다음은 이제 원수사 전산. 원수사 전산 같은 경우에는 여기는 지금 현대해상으로 일단 보여드릴 건데, 사실 MS라고 해요. 마켓슈어. 우리가 제일 많이 판매하는 회사는 어딜까요? 그쵸? 제일 많이 판매하는 회사가 메리츠고요. 그 다음이 보통 DB 한화 순서예요. 근데 제가 굳이 현대를 갖고 온 이유는 이 자료를 만들 때 당시에 그 캡처 보안이 다른 데 막혀 있고 여기가 뚫려 있어가지고 이걸로 한 거고, 동일해요. 어느 보험사나. 그냥 다 똑같으니까 그냥 흐름만 보시고 이해하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원수사 전산에서 하는 파트만 빼온 거예요. 우리 영업 프로세스 전부 다가 아니라, 고객 등록하기 전에 원래 해야 될 게 뭐가 있어요? 영업 프로세스 7단계 뭐 들어본 적 있으시죠? 전체 영업에서 원수사 전산에서 하는 거는 극히 일부예요. 원래 맨 처음엔 뭐예요? 고객 등록하기 전에 고객 정보를 알아야 되잖아요. 고객 정보 안다는 건 뭐예요? 그 사람이 미팅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고객 등록 전에 AP를 이미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AP 전엔 뭐예요? TA를 했겠죠. 그죠? 그래서 TA, AP, 거기에서 FF, 팩트 파인딩 해가지고 정보 받아온 다음에 고객 등록하고, 그 다음에 설계하고, 이 설계한 거를 보험사에서 이 사람 인수해줄게 하고 심사 본 다음에 통과하면 청약이 들어가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이거는 손해보험이에요. 그쵸? 손해보험과 생명보험은 좀 달라요. 생명보험은 심사가 청약 뒤에 있습니다. 흔히 말해서 후심사라 그래요. 물론 지금은 선심사를 해주는 생명보험사도 있어요. 하지만 기본적인 프로세스는 생명보험은 후심사예요. 청약을 받아오면 그제서야 이 사람이 가입이 되는지 안 되는지 심사를 보겠다라고 했었거든요. 생보랑 손보 차이 정도는 이해를 하십시오. 그게 보장성 보험을 많이 판매했던 거는 손해보험이다 보니까, 보장성 보험, 특히 질병이나 상해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 이 사람이 얼마나 아팠는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한 번 아프면 계속 아프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손해보험에서는 청약 넣기 전에 심사를 먼저 보는 게 원래 일이었어요. 근데 생명보험은 보장성 보험이 그렇게 많지 않았죠. 원래는 연금 아니면 사망입니다. 자, 그러면 다리가 삐었어요. 혹은 다리가 골절이 됐어요. 이게 생명에는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생명보험에서는 심사가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았어. 정말 중대질환이 아닌 이상에. 근데 다리가 부러진 적이 있어요. 근데 보장성에서 수술비 같은 경우에는 관련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렇기 때문에 손해보험에서는 항상 선심사였다. 근데 이제 생명보험사도, 어제 진화부점장님께서 말씀하셨죠? 생명보험사도 보장성을 이제 많이 판매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생명보험사도 심사가 앞에서 선심사로 많이 넘어온 추세예요. 사실 그게 여러분한테도 편해요. 기껏해서 계약서에다가 서명 다 받았는데 후심사여가지고 청약 넣어보니까 계약이 안 되는데 심사가 거절나가지고, 그럼 고객이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다른 데로 갖고 와봐야 좋은 소리 안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선심사로 다 통과되는 거 확인하고 고객한테 제시해서 서명 받고 그냥 바로 청약 들어가는 게 여러분한테도 고객한테도 훨씬 더 수월합니다. 그래서 고객 등록은 원수사 전산에서 설계동의라는 걸 일단 받아야 됩니다. 설계동의가 뭐예요? 이 사람을 가지고 내가 설계해보겠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고객이 오케이 한다라고 설계동의를 하는 건데, 설계동의를 받는 방법은 보통 3가지예요. 첫 번째, 모바일로 휴대폰 인증. 두 번째,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인증. 세 번째, 종이로 해가지고 서류를 팩스로 보내는 걸로 인증. 그럼 어느 게 제일 편해요? 모바일이 제일 편해요. 그쵸? 모바일이 제일 편해요. 일단 방법 자체는 모바일이 제일 편해요. 그런데 제가 아까 전제 조건을 두었죠. 우리는 뭐다? GA이고 고객에게 비교 설명을 해야 된다. 그럼 뭐예요? 고객한테 2개, 3개의 보험사를 항상 하나 가입시키기 위해서 2개, 3개를 제시를 해줘야 돼요. 그 소리 뭐예요? 저는 고객분을 만나면 고객이 치아보험을 원하던, 실비를 원하던, 운전자 보험을 원하던, 아니면 그냥 종합보장성을 원하던 항상 4가지 정도는 제시를 하거든요. 이게 뭐냐면, 보장성은 크게 2개로 나눠요. 암이랑 뇌심 혹은 수술비, 이렇게 해서 2가지 보험. 그리고 운전자, 연금, 중신? 한 3-4개는 되죠. 그럼 각 보험별로 비교를 3개 시켜준다고 칩시다. 그럼 보험사 총 몇 개 해야 돼요? 12개 해야 되죠. 그럼 이 12개를 한 거를 고객에게 모바일로 다 설계 동의를 해달라고, 모바일로 인증받아달라고 하면 고객이 해요? 안 하죠. 그러다 보니까 팩스로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대신 해가지고. 물론 정확하게는 고객이 해주셔야 되는 게 맞습니다. 고객 서명이 들어가는 거니까. 그런데 고객이 본인의 설계를 요청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는 게
그래도 문제 돼요. 원칙은 고객한테 설명 다 받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정도 가름은 가능해요. 고객이 요청을 한 거니까. 안 그러면 그걸 12개를 어떻게 다 일일이 받아요. 설계 동의를. 힘들죠. 그리고 가끔 가다가 건강 상태가 안 좋으셔가지고 심사에서 거절나요. 그럼 보험 하나 가입시키려고 30개를 다 심사 보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어떡해. 어렵죠. 그래서 팩스로 하는 편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휴대폰 인증, 인터넷 동의, 동의서 발행, 이것 중에서 동의서 발행을 해가지고 팩스 보내고 이게 되면 그 다음에 고객 정보를 다 입력을 하면 이제 고객 등록이고요. 고객 등록을 하고 나면 뭐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설계해야죠. 고객한테 가입시킬 걸. 그럼 상품을 선택을 해야 되는데 이 중에서 여기에서 여러분들께 과제가 있어요. 저는 과제가 다른 분들처럼 다음 주까지 안 해요. 저는 그냥 내일까지 해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내일 교육 때 바로 쓸 거니까. 여러분들이 보험이 아무것도 없다, 하나도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자기 거 준비해 보세요. 자기 걸 설계해 보세요. 단 금액은 제가 정해 드릴 거예요. 혹시 나이대가 어떻게 되세요? 34살 여성분이면 보험료 13만 원으로 풀보장 설계 한번 해보십시오. 뭐 메리츠를 하던 DB를 하던 하나를 하던 상관없어요. 단 회사 하나만 정해서 그 안에 다 하십시오. 그리고 기본적인 조건은 일반 건강체. 이 소리는 뭐냐면 5년 고지라는 소리예요. 이거 이해되시죠? 5년 고지라는 소리. 왜냐하면 건강하신 분들 10년 고지가 돼요. 그럼 보험료 너무 저렴해지거든요. 그거 말고 그냥 5년 고지로 해가지고 본인 거 설계해 보시고요. 20년 납 100세 만기입니다. 그리고 직업은 여러분들 거를 보험 설계사로 해서 하지 마시고요. 사무직으로 하세요. 왜냐하면 보험 설계사로 하잖아요. 그러면 가입 가능한 한도가 좀 줄어든 경우도 있고 DB 같은 경우에는 아예 설계도 안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설계하시고 혹시 나이대 어떻게 되세요? 30살? 오케이. 똑같이 가시죠. 보통 보험료는 나이가 많을수록 비싸고 남자면 더 비싸요. 실비 빼고 딱 내 보험 요거 하나면 된다 하는 게 이 금액이에요. 보험료가 살짝 빠듯할 거예요. 살짝이 아닐 수도 있어. 조금 빠듯할 거예요. 그런데 제가 왜 좀 빠듯하게 적게 지금 보험료를 제시해 드렸냐? 그 이유는 우리가 만나는 모든 고객들은 다 보험료가 없어요. 다 돈 없대. 맨날 돈이 없대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그 어떤 분을 만나서 설계해 주더라도 만족스럽게 모든 보장을 다 충족시키는 보험은 설계할 수가 없어요. 그럼 여러분들만의 우선순위를 정하셔야 됩니다. 그걸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설계 한번 꼭 해보시고요. 그래서 내일 자기가 어떤 우선순위로 설계를 했는지, 그리고 우선순위에서 밀린 거는 빠졌겠죠. 그 빠진 거는 고객에게 어떤 식으로 얘기를 할 건지까지 같이 얘기하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가상 설계를 해야 돼요? 네, 가설계로 하세요. 그리고 갱신형 안 돼요. 갱신형 특약도 안 돼요. 갱신형 특약이 되는 거는 비갱신 특약이 없는 애들 있죠. 예를 들어서 뭐 보편적인 보험회사에 있는 표적항암 치료제는 일부 회사에서는 비갱신이 있지만 해당 회사 내가 메리츠를 선택했는데 여기는 표적항암 치료제가 갱신형밖에 없어. 그런 건 갱신형 넣어야지. 혹은 일상생활배상 책임이 모든 보험사가 다 갱신형밖에 없어. 그건 갱신형 넣어야죠. 그런데 암진단비를 많이 넣고 싶은데 보험료는 한정되니까 암진단비만 갱신형 특약으로 넣어야지. 이런 거 안 된다고. 이해되시죠? 무슨 소리인지 이해 안 되시면 어차피 교육 끝나면 매니저님들, 리더분들 계세요. 그분들한테 물어보시면 돼요. 저희 린치핀이 인카 와서 시작할 때부터 이 과제를 계속 했거든요. 그래서 다 알아요. 다 해봤고. 그러니까 그거 함께 얘기하시면 됩니다. 잠깐만. 두 분 다 어린이 보험이 되잖아요. 10,000원씩 더 깎자. 30대는 어린이 보험으로 하세요, 대신에.
어린이 보험이 보험료도 저렴해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줄여서 할 거고요. 자, 그래서 상품을 이런 식으로 골라요. 각 보험사 어디로 하시든 상관없습니다. 골라요. 골랐어. 그 다음에 설계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피보험자 정보를 넣어야 돼요. 계약자 정보가 아니라 피보험자 정보예요. 물론 계약자랑 피보험자가 같은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계약자랑 피보험자가 다른 경우도 있어요. 어떤 경우? 엄마가 자녀들 혹은 자녀가 부모님 거 이렇게 하는 경우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중요한 건 피보험자예요. 왜? 우리가 설계하는 보험은 피보험자를 대상으로 피보험자가 아플 거, 피보험자가 다칠 거에 대해서 하는 거죠. 계약자는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피보험자 정보를 입력해야 되는데 피보험자 정보 중에서 여기서 중요한 게 뭐가 있을까? 직업. 맞아요. 피보험자 정보 중에서 뭐 기본적인 주민등록번호 바꿀 수 없잖아요. 우리가 바꿔서 별도로 선택해가지고 입력할 수 있는 정보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건 직업이에요. 이건 어제 했죠? 들으셨을 거예요. 통지 의무, 보지 의무, 그죠? 이거 잘못하면 어떻게 돼요? 보험료가 달라져요? 그걸 끝이에요? 돈을 안 줘요. 보상금을 안 줘요. 제일 대표적인 거, 제 친구 케이스거든요? 아까 얘기했듯이 저는 일단 일반 회사를 다녔었어요. 거기에서 함께 일하던 친구가 살을 빼겠다고 권투를 시작했어요.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직업은 사무직이니까. 근데 이 친구가 갑자기 권투가 재미가 붙어가지고 되게 열심히 하더니 관장님이 갑자기 쿡쿡 찌르기 시작했어요. 프로 테스트 한번 해볼래? 프로 자격증을 땄네. 그러더니 쿡쿡 또 찔러. 시합에 한번 나가볼래? 근데 프로 시합이야. 자, 직업의 의미가 뭐예요? 내가 해당 행위로 금전적인 보상을 얻냐, 얻지 않느냐의 차이죠. 그냥 권투라는 건 취미입니다. 근데 권투를 하다가 그걸로 내가 돈을 벌었어. 그럼 직업이 뭐예요? 권투 선수죠. 여기에서 직업은 내가 메인으로 하는 직업을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돈을 버는 행동 중에서 제일 위험한 걸 넣어야 돼요. 그럼 이 친구는 회사에 다니지만 여기다가 넣어야 되는 직업은 뭐예요? 그쵸? 근데 이 친구는 이미 권투를 시작하기 전에 저한테 가입했어요. 그 상태에서 시합에 나갔어요. 근데 사실 걱정되죠? 아니나 다를까 광대뼈가 부러졌어요. 어떡해? 그럼 돈 받아요, 못 받아요? 이 친구는 파이팅머니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직업이 지금 잘못된 건 맞죠? 당연히 못 받는 게 맞아요. 근데 지금 제가 못 받는 거면 말씀드렸을까? 말씀하신 대로 해요. 뻥을 치긴 했는데, 자, 지금 녹화를 하기 때문에 제가 멘트를 조금 조절을 해야 돼요. 자, 여러분, 알아서 들으십시오. 근데 사실 그건 있었어요. 이 친구가 메인 직업이 어쨌든 딴 게 있었고, 어느 보험사인지는 얘기를 안 하고 그냥 이렇게만 해야겠다. 자, 이 친구가 시합에서 광대가 무너진 거니까 저를 만나고 저랑 통하고 이럴 정신이 어딨어요. 시합 끝나고 바로 병원 가서 수술해야지. 수술을 하고 나니까 초진 기록지에 딱 그렇게 적혀 있는 거예요. 복싱 경기에서 광대가 부러졌다. 골절을 당했다. 이걸로 어떻게 봤지? 생각이 막 드는 거야. 그래서 이 친구를 만났죠. 청구를 일단 내가 도와주겠다 하고.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해요? 직업이 뭐야? 사무직이야. 너는 사무직이야. 사무직으로 돈 벌고 있잖아. 사무직이지. 이 얘기를 4시간 동안 했어요. 대화를 한 4시간을 하다가 한 10분마다 계속 직업 뭐라고? 직업 뭐라고? 계속 물어보고 그 다음에는 뭐예요? 어쩌다 졌어? 복싱 경기야. 근데 이게 여기서 살짝 뻥쳤어요. 조금. 어떻게? 의사 선생님께 스파링이라고 했는데 의사 선생님이 복싱 경기로 적으셨다. 스파링은 체육관 내에서 연습하면서도 하죠. 이 친구는 돈을 그럼 스파링에서 돈이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는 거예요 원래. 근데 사실 이거는 약간의 그런 건 있었지만 근데 이거를 저는 고객분들한테 근데 얘기를 해요. 어떻게 해서든 저는 고객분이 돈을 받도록 하고 싶어서 애를 쓴다고. 맞잖아요. 돈을 받고 싶어서 보험 가입하지 그 내기만 하려는 사람 어디 있어요? 어떻게 해서든 방법을 찾는 사람이다 라는 걸 고객분한테 꼭 어필하기 위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실제로 어떻게 됐을까? 청구했는데 조사? 조사 나와요. 근데 조사를 전화로만 했더라고. 사실 크게 관심이 없었나 봐. 보험사도 전화로 나왔거든요. 근데 보험사도 억울할 만한 게 이 친구가 월 10만 원짜리 보험 가입해놓고 6개월 냈어요. 그래놓고 700만 원 받았어. 상해로. 그러면 60만 원 내고 700만 원 받아갔으니까 보험사에서 이거 뭐야 하고 나올 수도 있었는데 사실 크게 중요하게 보진 않았던 것 같아요. 전화로 해서 물어봤는데 첫 질문이 뭐였는 줄 아세요? 직업을 어떻게 물어봤을까? 직업이 뭐예요? 어쩌다 됐는지. 첫 질문이 그거였어요. 권투 선수세요? 약간 미묘하죠?
직업이 뭐예요도 아니고 권투 선수세요? 여기서 네 하는 순간 끝나요. 근데 이 친구 하도 이제 들었으니까 사무직이라고. 그렇게 해서 넘어갔고 어쩌다 다쳤어요? 말씀드렸던 대로 스파링 하다가 다쳤다 하고 나서 나오긴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은 것도 고객에게 어떤 식으로 인지를 시키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집니다. 누가 이 영상을 볼지 모르니까 보험사는 얘기 안 하는 걸로. 그래서 여기서 직업이 제일 중요해요. 그리고 만약에 직업이 바뀌었어요. 바뀌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알면 돼요. 원칙상으로는 알려야 됩니다. 근데 그 알려야 되는 게 모든 보험사가 다 알려야 돼요? 손해보험. 그쵸? 손해보험만 알리면 돼요. 생명보험은 알리든지 말든지 신경 안 써요. 근데 손해보험은 알렸어. 근데 두 가지예요. 총 세 가지지. 이 직업의 위험도가 동일하게 가는 경우, 이 직업의 위험도가 더 위험해지는 경우, 이 직업의 위험도가 덜 위험해지는 경우, 이 세 가지가 있죠. 동일한 위험도의 직업으로 바꾼 건 사실 크게 문제가 안 돼요. 근데 더 위험해지는 거가 있고 덜 위험해지는 게 있어요. 덜 위험해지는 거는 바꾸면 내가 냈던 보험료 중에 일부를 돌려줍니다. 왜? 상해 보험료가 더 비쌌을 테니까, 예전께. 예를 들어서 똑같은 상해 수술비인데 위험한 직업이랑 안 위험한 직업이 동일한 보험료를 낼까요? 더 위험한 직업이 더 보험료를 많이 내겠죠. 그렇기 때문에 덜 위험한 보험으로, 덜 위험한 직업으로 바뀔 경우에는 보험료가 차익이 생기죠. 그걸 돌려줍니다. 그동안 냈던 걸. 그럼 이건 뭐예요? 거꾸로 뒤집으면 내가 더 위험한 직업으로 바뀌었어. 그럼 어떻게 해요? 그쵸? 그 소리는 뭐예요? 지난 거에 대한 차익을 한 번에 내야 된다는 소리예요. 이게 좀 머리가 아파요. 더 내기만 하면 다행이에요. 상황에 따라 다른데, 어떤 직업이냐에 따라 좀 다른데, 상해담보를 그냥 다 해지시키는 경우가 있어요. 상해담보만. 너무 위험하다고, 당신은 무조건 다칠 것 같다 해가지고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이게 저 같은 경우에는 이거 딱 하나만 가지고도 영업해서 상담 나가가지고 딱 이거 하나 가지고 1시간 떠들고 가입시킨 적이 있어요. 어떤 거였냐면, 자, 여러분, 직업군인과 소방관 뭐가 더 위험해요? 소방관이죠. 우리나라만 그래요. 근데 어찌됐든 직업군인을 만났는데 이분이 전역 예정자래. 전역을 할 거래요, 내년에. 그래서 전역하시면 뭐 할 거예요? 무슨 일 하실래요? 무슨 일 하실 거예요? 여쭤봤죠. 사실 하실 거 없으면 여기 오시라고 하려고 했었는데 자기는 지금 소방공무원을 준비 중이래요. 그럼 무슨 생각해요? 더 위험한 직업으로 바뀌잖아. 그럼 덜 위험한 직업일 때 손보 말고 생보로 가입해 놓으셔라. 그렇게 해서 그 얘기만 진짜 1시간 내내 했어요. 그러니까 알겠다 하더니 군인일 때 일단은 그 골절 상해들을 좀 많이 해가지고 보험을 준비를 하셨죠. 그리고 지금 소방관 되셨는데 요새 뭐 연락 별로 없어요. 딱히 크게 문제된 경우는 없고. 그것도 어쨌든 생보로 가입시켜놨으니까 보험 직업이 바뀌어도 문제가 없었던 거죠. 그럼 생명보험도 직업 구조에 따라서 보험료가 달라지는 거라는? 아니요. 달라지지 않고, 달라지지 않으니까 지금 가입하셔라 라고. 네, 변경 고지를 안 해도 되니까. 손해보험은 바뀌면 고지를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고지를 안 하면 보상을 못 받잖아요. 근데 생명보험 그런 거 상관없이 어차피 그냥 주니까. 그럼 혜택은 그래도 똑같이 맞아요. 설계가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위험한 일로 바꾸실 것 같은 분들은 미리 현재 직업을 보고 가입을 시키시는 게 맞습니다. 무조건 생명보험. 나중에 위험한 일 하실 것 같은 분들은. 근데 그 생명보험은 위험도가 높냐 안 낮냐에 따라서 보험료가 달라지지 않는 거면은 빨리 가입하는 것도 좋지만 조금 나중에 가입하는 것도 상관없잖아요. 직업이 바뀐 상태에서 가입이 안 돼요. 생명이? 말씀드렸잖아요. 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군인의 소방관, 이거 기준으로 말씀드릴게요. 군인일 때는 상해보험이 가입이 돼요. 소방관을 하면 상해보험이 가입이 돼요? 생명에서 상해를 보는 거예요. 네? 상해 특약들 있잖아요. 골절, 상해 수술비, 이런 거 소방관 받아줄 것 같아요? 아예 안 받아도 돼요? 상해, 그건 생명보험사고 손해보험사고 다 안 받아줘요. 그런 식으로. 그러면은 보험 소방관들은 보험을 그래서 정부에서 운영하는 자체적인 실비만 가능하실 겁니다. 그 인수 조건이 네. 생명보험이냐 손해보험 둘 다 영향이 있는 거네요. 당연하죠, 직업은. 그게 네, 당연히. 아니, 이거 불과, 잠깐만. 그냥 비단, 요런 상해 특약들 말고, 사망보험 있죠, 사망보험. 사망보험도 동일해요. 사망보험은 오히려 이제 생명보험에서 더 심하죠. 예를 들어서, 아까 우리가 재무 컨셉 얘기했었잖아요. 뭔가 자산의 증식을 위해서 종신보험 준비를 한다. 근데 나이가 어리면
종신보험은 보험료가 저렴하죠. 제가 예전에 만났던 분이 20대 중반에 환경미화원이셨어요. 근데 환경미화원은 위험하죠. 왜? 새벽에 도로를 청소를 하니까 사고 나는 경우가 많대요. 그래서 그쪽은 위험해요. 그래서 그분이 막 많이 준비를 하시고 싶었는데 본인은 보험료를 한 달에 한 40만 원 정도 준비를 하고 싶다라고 하셨는데 그분 나이에 사망보험금 한도가 그분 직업이 사망보험금 한도가 최대 5천만 원밖에 안 됐어요. 이 5천만 원을 준비하려고 보니까 사망보험금이 23만 원인가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그분은 자기가 40만 원을 준비를 하고 싶었는데 답이 없어요. 직업이 그거라서 못 바꿉니다. 더 못 늘려요. 이런 경우도 있어요. 네, 궁금하네. 그러니까 생명은 직업이 바뀌어도 고질 않을 되잖아요. 네. 근데 생명보험, 그러니까 직업을 고지를 할 때 원래는 위험군인데 위험하지 않은 군으로 그거는 나중에 걸리는 순간 그냥 다 계약 자체가 취소돼요. 걸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요. 손해사정사가 그럴 때 있는 건데 예, 그건 다 있습니다. 무조건. 안 걸리면 되겠지 했다가 나중에 걸리는 순간 우리가 고객에게 많은 욕을 먹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지간해서는 그냥 다만 지금 저처럼 장래의 희망이 소방관이야. 그럼 빨리 해 지금. 이런 거는 할 수 있잖아요. 지금 현재 직업이 아니니까. 이런 건 문제가 안 되잖아요. 그런 경우. 그래서 피보험자 정보를 잘 입력한 다음에 여기에서 보시면 특약들을 선택해서 뭘 가입시킬지를 하나하나 보시면서 여러분들한테 바라는 게 이것도 있어요. 특약들을 보시면서 이 특약들의 내용이 뭔지. 사실 경력이 있으셨던 분은 대충 보면 뭔지 알잖아요. 근데 경력이 없으신 분은 제가 이거를 설계하라고 했을 때 뭐 어떻게 하라고 나 아무것도 모르는데 이 생각이 분명히 들 거예요. 그래서 이따가 특약 설명 제가 할 겁니다. 그걸 기반으로 다만 교육 한번 들었다고 다 이해되지는 않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설계하시면서 꼭 하나하나 읽어보시길 기대하는 것 좀 있어요. 내가 뭘 파는지를 알아야지. 내가 뭘 파는지도 모르고 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여러분들한테 이게 여러분 상품이에요. 근데 고객이 이걸 물어봤는데 내가 대답을 못해. 그럼 이게 여러분들이 판매하는 게 맞아요? 알고 파시라고요. 그래서 이해도를 제가 좀 높여드릴 겁니다. 설계를 다 한 다음에 이제 심사 청약을 하기 위해서 기본적인 정보들을 입력해야 되거든요. 이 중에서 알릴 의무 뭐예요? 고지 의무, 알릴 의무. 직업뿐만이 아니라 내가 병원에 갔다 왔던 이력을 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자고요. 병원에 자주 갔다 왔던 사람이랑 병원에 한 번도 안 갔다 왔던 사람이랑 누가 더 건강해요? 그렇죠? 그럼 보험사에서는 안 간 사람을 좋아하겠죠. 반대로 병원에 자주 갔다 왔던 사람은 보험을 가입시키고 싶어요? 시키고 싶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제대로 입력을 하면 가입을 안 시킬 사람인데 입력을 안 시키고 통과해서 가입이 됐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조심하셔야 돼요. 구상권이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다른 사람한테 대신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고객이 뭔가를 숨겼어요. 혹은 고객은 말을 했는데 이걸 하면 가입이 안 될 거 알아. 그래서 중간에서 설계사가 요거 고지하면 가입 안 될 것 같은데 누락시켜. 그러고 가입이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사고가 나던 질병에 걸렸어. 그래서 보험금을 지급해야 되는데 보험사가 이걸 찾아냈네? 이 경우에 가입한 지 3년 이내면 보험사가 그냥 계약을 무효로 합니다. 나입했던 보험료 돌려주고 그냥 취소해. 근데 3년이 지났어요. 그럼 보험사가 마음대로 보험 계약을 취소를 못 시켜요. 유지를 시켜줘야 돼. 그리고 돈을 지급을 해야 돼요. 그런데 그럼 보험사는 억울하잖아. 그럼 어떻게 해요, 중간에? 이걸 이 정보를 누락시킨 설계사한테 내가 너 때문에 이 돈을 냈으니까 이 돈 너가 나한테 줘. 근데 실발사가 모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일부러 혹은 임의로 설계사가 누락시킨 경우에는 문제가 돼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사람 직업을 다른 걸로 넣어. 이건 알고 다른 걸로 넣는 거잖아. 근데 고객이 처음부터 숨긴 경우가 아니면 고객이 숨긴 걸 수도 있고 그 설계사가 판단을 그렇게 한 걸 수도 있잖아요. 그걸 어떻게 통하나요? 고객한테 유리하게 항상. 근데 고객이 일부러 고객이 숨겨서 설계사를 모르게. 그래서 증거가 있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직업뿐만이 아니라 고지 의무도, 알릴 의무도, 병력 알릴 의무도 증거가 있으셔야 돼요. 제가 저희 지점원분들한테 항상 강조하는 게 뭐냐면 상담 끝나고 리뷰 메시지 보내라고. 오늘 내가 상담해서 당신한테 어떤 내용을 전달했는지, 어떤 상담을 했는지 그 내용뿐만이 아니라 그래서 제가 당신을 위해서 다음 주 준비를 해올 텐데 그걸 위해서 당신한테 정보를 받은 게
직업은 이거고 병력은 이거고 이거 라고 당신이 나한테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그냥 전달해요. 좀 남았잖아. 근데 고객이 여기에 대해서 그거 아니고요 요거요 이런 말 없잖아요. 그럼 이게 암묵적인 합의죠. 고객도 자기가 나한테 이런 정보를 전달했다라는 암묵적인 합의가 되죠. 이것만 안 숨기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거를 안 남겼어요, 제대로. 그러면 나중에 증빙할 방법이 없죠. 그럼 누가 이길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억울해도 여러분들이 지실 수도 있다고. 그래서 꼭 증빙 자료를 만들어 두시는 걸 추천합니다. 진짜 하다못해 감기, 장염 있죠? 별것도 아닌 것 같은 거. 그것도 그냥 입력하세요. 어차피 감기 같은 경우에는 그냥 자동 승인으로 넘어가요. 문제가 안 돼. 근데 그 감기를 입력을 안 했는데 나중에 걸리잖아요? 예를 들어서 예전에 같이 일하셨던 분이었는데 그 기관지염으로 병원 갔다 오시고 나서 이걸 고지를 안 하고 가입했었는데 폐암에 걸리셨어요. 가입한 지 6개월 만에. 보험사에서 이걸 알고 안 주겠다고 한 거예요. 진짜 별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기관지염 실제로 넣으면 승인 나고 통과돼요. 근데 그거 고지 안 했다고 돈 안 주겠다고 한 거예요. 난감하죠. 물론 싸워서 이기긴 했어요. 근데 그것도 우리가 싸울 줄 알아야 뭐 싸워서 이기지. 못 모르는 고객분들은 이거 보고 벙치고 우리 욕하고 돈 못 받고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가능하시면 여러분들이 파악되시는 것들은 다 입력하십시오. 그리고 자, 청약 기타 정보. 이건 계약자 얘기입니다. 계약자. 보험은 계약자 거예요. 피보험자 거가 아니라. 그래서 계약자에 대한 정보를 입력해야 되는데 계약자가 어떤 사람이냐, 전문금융소비자냐, 일반금융소비자냐, 요거 파악하셔야 돼요. 자, 여러분들은 뭐예요? 전문금융소비자입니다. 여러분들은. 왜? 이제 금융권 일을 하시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고객분들은 원칙적으로는 모든 고객이 아니라 대부분의 고객분들이 일반금융 소비자인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뭐 은행권 분들, 증권사분들도 전문금융 소비자니까. 그런데 그분들이 여러분들한테 가입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왜냐하면 그분들도 다 보험설계사 자격증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 거 자기가 하겠지. 왜 여러분들한테 맡겨요? 어쨌든 그분들이 자기 거에도 수수료 나올 텐데.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만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일반금융 소비자고 여러분들이 내 거 계약해야겠다 하고 하는 순간 전문금융 소비자. 그리고 전문금융 소비자랑 일반금융 소비자의 차이가 뭐예요? 철회가 되고 안 되고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걸 가입하면 해지를 하면 했지 철회는 안 됩니다. 일반인들은 가입하고 한 달 동안 철회 기간이 있죠. 근데 여러분들은 철회 기간이 없어요. 왜? 전문금융 소비자니까. 이해되시죠? 은행은 또 전문금. 네, 맞습니다. 아, 그런 경우 있어요. 가끔, 아주 가끔. 그 보험설계사 자격증이 있던 혹은 없거나 있는데 뭐 한 회사만 하는 경우 저쪽 회사가 마음에 들어. 그래서 그냥 가입해달라 하는 경우가 가끔 있기는 해요. 그래서 진짜 아주 가끔 전문금융 소비자를 고객으로 대할 때가 있긴 하다. 근데 보편적으로는 다 일반금융 소비자예요. 그리고 모니터링은 그냥 모바일입니다. 외우세요, 이거. 모니터링은 모바일로 하겠다. 단 조건이 있어요. 65세 이하만. 65세를 넘어가면 전화 모니터링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증권 전달. 증권 전달은 휴대폰 발송이 있고요. 본사에서 우편 발송이 있고요. 여러분들께서 전달해 주시는 게 있어요. 자, 증권 전달 뭐가 좋아요? 뭘로 해야 돼요? 전달? 자, 세 가지라고 했어요. 모바일, 본사에서 우편 발송, 그리고 여러분들께 직접 갖다 주는 거. 뭐가 제일 좋아요? 직접 주는 거? 모바일. 어떤 거요? 모바일. 증권 전달 보통 얘기하는 게 뭐라 그래요? 고객을 우리는 자주 만나야 되는 직업이죠. 그러니까 직접 전달하라. 직접 전달하면서 기존 보험 설명하고 소개도 받고 혹은 추가 계약도 노리고 이렇게 하셔라 라고 하는데 이거는 여러분들께서 별도로 출력하세요. 기본적인 거는 모바일이나 본사 우편 발송으로 하십시오. 이거는 좀 생각이 다를 수 있어요. 근데 저는 그래요. 이 일 처음 하시는 분들은 약속이 아직 많이 잡히기 전이니까 일이 안 바빠. 그러니까 증권 전달할 게 딱 생기면 되게 신나요. 아, 거기 갔는데 바로 약속 잡고 제가 갖다 드릴게요 해요. 그런데 일이 쌓이고 바쁘고 이러는 순간 어떻게 돼요? 슬슬 증권 전달이 당장은 나중이란 돈이 벌리겠지만 이걸 토대로 당장은 내가 이거 증권 전달한다고 해서
돈이 벌릴 것 같지가 않아. 자꾸 밀어. 슬슬 밀어. 혹은 내가 그 근처 갈 일이 생기면 그때가 갈라 그래. 그런데 그 사이에 증권을 제가 전달하기 전에 그 사이에 이분이 보험 가입하고 나서 사고가 났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우리는 증권 전달을 안 한 게 돼버리죠. 문제 소지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증권 전달 직접 해주는 거 너무 좋아요. 무조건 하시는 게 좋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개별적으로 출력해서 따로 하시고요. 여기에서는 처음에는 우편이나 모바일로 일단 보내십시오. 만약 우편을 했는데 우편도 날아간다면 며칠 걸리죠. 근데 우편으로 했는데 가입하고 나서 바로 다음날 이 사람이 사고가 났어요. 이 사람은 아직 증권을 못 받았어. 누구 책임이에요? 내 책임은 아니잖아요, 이제. 본사에서 보내기로 했던 거니까. 그죠? 이런 책임 소재가 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도 직접 갖다 주시는 거 좋은데 별도로 우리 출력 따로 하는 수 있는 거 아시죠? 따로 출력하십시오. 따로 출력해서 고객한테 별도로 주세요. 일단 가입하고 증권 전달 받기 전에 사고 나면 왜 문제가 있어요? 이 사람이 정보를 그 보험에 대해서 내용을 모르고 나서 우리한테 전달지도 못 받았다. 증권도 직접 이 고객한테 전달해야 되는 게 맞거든요. 증권 하고 보험도 출금되면 효력이 개시되는 거예요. 효력은 개시되죠. 근데 그런 경우 있어요. 가입하고 개시된 이게 손해보험 같은 경우에 보통 사람이 살아있으니까 크게 문제되지는 않는데 전달 못 받고 나서 사망보험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생겨서 유족한테도 이게 전달이 안 갔어. 아, 몰라서? 몰라서. 아, 고객들이 몰라서? 몰라서. 근데 뒤늦게라도 확인할 수 있잖아. 뒤늦게 확인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아, 그러면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게 고객 입장에서 몰라서. 몰라서. 뭐 보험사에서 안 주고 이런 건 아니죠? 보험사에서 안 주는 건 아니죠. 알면 주지. 근데 모르면. 예. 그래서 잘 전달을 시켜주시는 게 좋고요. 그래서 그냥 따로 따로 출력하면 되니까 우리는 별도로 하십시오. 그리고 여기서 마지막으로 이제 수익자. 자, 계약 관계인이라고 해요. 계약 관계인들이 어떤 종류가 있죠?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 여기서 가끔 하나 더 들어가는 게 예금주. 보통은 계약자가 예금주이긴 한데 가끔 다른 경우 있어요. 그래서 일단 계피수라고 합니다.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 보험 계약은 누구 거예요? 피보험자 거예요? 계약자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계약자 거라고. 그럼 수익자는 누구예요? 당연히 계약자예요. 돈을 납입한 사람이 계약자이기 때문에 여기서 돈이 나오면 그것도 계약자 겁니다. 그래서 계약자랑 피보험자가 다른 경우에 피보험자가 다쳤는데 계약자가 돈을 받아요. 이건 아시죠? 여기까지 맞죠? 그런데 그럼 계약에서 보험을 사고 혹은 질병에 걸렸을 때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은 누구한테 있어요? 계약자예요. 이것 또한 계약자입니다. 원칙상으로는. 피보험자는 청구할 권한이 없어요. 계약에 아무런 힘이 없어요, 피보험자는. 그런데 계약자랑 피보험자가 서로 달라. 다르면 그나마 좀 상관이 없죠. 근데 계약자랑 피보험자가 동일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다치거나 사고가 나거나 병에 걸려서 청구를 못할 상황이 되었어요. 근데 이 사람은 병원에 있어. 치료를 받고 있어. 근데 청구를 못할 상황이야. 그럼 어떡하죠? 보험을 이렇게 가입을 해놨는데 청구를 못할 상황이면? 대리인. 그쵸. 대리인이 있어야 돼요. 그걸 지정청구 대리인이라고 해요. 지정대리 청구인이라고 여기서는 지정대리 청구인이라고 있는데 보통은 저거 잘 안 해요. 지정대리 청구인 그 보험 한 1년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지정대리 청구는 한 적 있으세요? 해본 적 없고 이제 계약하고 나중에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보통 그렇게 아는데 그 얘기마저도 고객한테 얘기를 전달을 안 하죠. 자, 청구를 못할 상황이 어떤 게 있을까요? 치매. 중환자실은 그래도 회복되면 근데 저희 작은아버지께서 식물인간으로 4년 동안 쓰러져 계셨어요. 그럼 청구가 돼요? 안 되죠. 근데 사실 식물인간은 흔하지가 않아요. 보편적인 상황은 아니야 사실. 그러다 고객한테 이런 얘기 해봐야 와닿지가 않아. 근데 말씀하셨던 치매 있죠, 치매. 특히 옛날 치매 보험들은 중증 치매에 걸렸을 때 돈이 나오거든요. 근데 중증 치매가 뭐예요? 이거예요, 이거. 벽이 이거 하셔야 중증 치매예요. 근데 이거 하시는 분들이 청구가 돼요? 그럼 중증 치매가 아닌데?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필드에 나가서 고객들이랑 상담하고 보장보상을 딱 열었는데 치매보험이 있어. 그럼 그 사람들한테 뭐 물어봐야 돼요?
지정대리 청구인 물어봐야죠. 이거 하셨냐고. 근데 이걸 안 했대. 이게 뭐야? 그냥 안 했다라고 하면 내용을 아는 거니까 그나마 다행이에요. 그게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 그럼 그 사람은 보험 왜 가입했어요? 본인은 내가 치매 걸리면 내 가족들이 이걸 가지고 날 보살펴 주길 바라면서 가입했겠지만 보험 설계사가 이거 지정대리 청구인 제대로 설명을 안 하면 그 보험은 이 고객이 설계사한테 그냥 돈 챙겨주려고 가입한 게 돼버려요. 왜? 청구를 못하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고객에게 저에 대한 어필을 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이 또한 마찬가지예요. 자, 여러분들은 DB를 사용하실 거예요. 혹은 DB가 아닐지라도 누군가를 만나서 상담을 하면 그 사람 주변에는 꼭 설계사가 있어요. 주변에 지인 설계사 없는 사람 있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 우리나라는 설계사가 너무 많아요. 우리나라 설계사는 50만이 넘어요. 100명당 1명이라고요. 100명도 안 돼요, 실제로. 그럼 설계사 진짜 많거든요? 내가 누구를 만나도, 지인을 만나도, 소개를 만나도, DB를 당연하고, 무조건 주변에 설계사가 있어요. 그런데 그냥 내가 상담을 되게 잘하고 설명 엄청 잘하면 이 사람이 나한테 가입할 것 같아요? 나한테 설명 진짜 잘 들은 다음에 자기 지인 찾아가요. 이런 거 나왔다는데 너 나한테 이거 왜 안 해줘? 빨리 해줘. 그러면은 그 사람은 가만히 있다가 이게 웬 떡이야?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상담을 진짜 잘하는 걸 떠나서 상담 당연히 잘해야지. 상담 진짜 잘하긴 하는데 잘해서만 되는 게 아니라 잘하신 다음에 기존 설계사보다 나랑 함께 가야 되는 이유를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그럼 두 가지 중에 하나죠. 이 설계사랑 나와의 격차를 만들려면 둘 중에 하나예요. 내가 엄청 올라가던가 아니면 이 사람 기존 설계사를 엄청 내려버리던가. 그래야 격차가 생기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제 친구 그 권투 선수 케이스는 나를 위로 올리는 거였죠. 나는 이런 것까지 한다. 근데 지금 이 케이스는 뭐예요? 기존 설계사가 제대로 안 했잖아. 당신한테 차라리 이런 걸 가입할 바에는 그 설계사한테 돈 주세요. 돈. 계속 돈 내고 나서 당신 혜택 받지 못하는 거 가입할 바에는 그냥 기존 설계사한테 돈 주고 끝내세요. 이 보험이 진짜 당신을 위한 보험이냐고요. 라고 말씀하셔야죠. 보통 치매보험 가입하신 좀 연령대 한 5, 60대 되시는 분들한테 이거 말씀드리면 대부분 다 기존 설계사한테 굉장히 화가 많이 나세요. 그러면서 바꾸실 생각을 하십니다. 물론 바꿔줄 수 있어요. 나중에 아까 말씀하셨는데 추후 변경돼요. 추후 변경되는데 그럼 왜 얘기를 안 했는데 그거를 왜 말을 안 했을까? 특히 가입할 땐 왜 말을 안 했을까? 라는 거예요. 응? 복잡할 건 없어요. 아니요. 아는데 말해요. 일부러 아는데 얘기 안 해요. 왜냐하면 복잡하다는 게 프로세스가 복잡하다는 건 아니고 상황이 복잡해져요. 왜? 지정대리 청구인이라는 건 제3자, 배우자든 자녀든 서명받아야 돼요. 그럼 그 사람들 고객들은 컨대 서명받으면 되는데 문제는 뭐예요? 그 사람들이 서명했다는 소리는 엄마 보험 가입해? 내 친구 보험하는데 이런 케이스가 생겨요. 그러니까 담당 설계사 입장에서는 제3자가 끼는 게 싫은 거야. 그래서 그냥 가입하시고요. 나중에 바꿀 수 있어요. 차라리 이렇게라도 말이라도 하면 다행이지. 그냥 보장받을 수 있으니까 가입하세요. 이러고 끝나요. 그게 제일 문제예요. 그게. 근데 지정대리 청구인을 지정할 때 그 네. 계약자가 완전 멀쩡한 상태여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신지 이해가 안 돼요. 상태가 온전했을 때 지정대리 청구인을 당연하죠. 왜냐하면 그거를 선택하는 것 자체가 계약자가 하는 행동이죠. 계약자만 지정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계약자가 정신이 없는 상태인데 지정을 어떻게 해? 지금 말씀하시는 걸로는 가입자가 치매 걸렸어. 그럼 그 다음에 바꾼다. 이런 거잖아요. 그 다음 치매 걸린 걸 확인하고 그럼 지정대리 청구인 넣어야겠다. 지금 이 얘기인 거잖아요. 안 된다고요. 원칙적으로 안 되지. 네? 그러니까 만약에 뭐 가입해준 설계사가 청구는 해줄 수 있잖아요. 안 돼요. 원칙으로는 안 돼요. 우리 설계사들이 청구해주는 거 있잖아요. 그거 다 위법이에요. 전부 다 불법이에요. 정확하게 말하면. 청구서의 밑에 서명 누가 해요? 계약자가 하죠. 설계사가 안 하고. 설계사 서명이 있어요? 없어요. 다 계약자 서명이란 말이에요. 근데 지정대리 청구인 같은 건 보통 가족이어야 하는 네. 제3자는 보통 어렵지 않아요? 그래도 멀쩡한 상태면 할 수 있어요. 아예 관계 없는 제3자 아예 관계가 없는 건 아니겠죠. 그래도 뭐 친인이나 지인 같은 경우는 되겠지. 그렇긴 해놔야 돼요. 그러면 그거를 보험 설계사로 해놔도 돼요? 안 돼요. 보험 설계사가 들어가는 순간 안 됩니다. 안 돼요? 담당 설계사가 저걸로 들어가면 안 돼요. 그러면 보험 사기까지 연루될 수 있어요.
보험 사고나.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설계사가 가입하고 설계사가 가입시켰는데 내가 대리 청구야. 그런데 이 사람한테 사고가 났어. 그럼 나는 아싸. 그럴 수 있는 거잖아요. 진짜 위험한 행동이에요, 그거. 보험사 입장에서는 설계사가 무슨 짓을 할지. 네. 그러면은 하고 사인을 하고 그러면 바로 한 달 있다가 가족들한테 이렇게 그러니까 그렇게 해라 해서 받으시면 그냥 다행인데 또 이렇게 되면 일단 계약이 들어갔잖아요. 그리고 이거 설명도 안 해놨잖아. 그럼 고객도 모르는 상태고 설계사는 이미 자기 또 다른 데 영업 가야 되니까 신경 안 쓴다고요. 그게 제일 문제예요. 이건 되게 애매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기존대리 청구인을 얘기하긴 했는데 그 어떻게 보면은 이걸 하면서 그 사람한테 어떻게 보면은 결정이 좀 생기는 거잖아요. 그 사람이 다른 마음을 먹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가족을 하는 거죠. 근데 그 뭐 예를 들어서 저 30대라고 하면은 부모님을 할 수 없고, 근데 형제 자매를 믿을 수가 없고, 사귀는 뭐 남편도 없고. 일단 부모님으로 하신 게 맞죠. 이건 나중에 변경 가능하니까. 정말 믿을 수 있는 제3자면은 할 수도 있잖아. 그런 부모님보다도 믿을 수 있는 제3자. 요새는 부모님도 못 믿겠어 사실. 근데 그런 걸 떠나서 일단은 그러니까 최소한은 그거예요. 최소한은 이거를 고객한테 얘기했냐 안 했냐 설명하고 지금 같은 케이스는 설명을 해놓고 그런데 당신이 맡길 사람 없으니까 결혼하시면 배우자한테 맡기세요 로 가면 모르겠는데 말을 안 하면 뭐 나중에 잃어버리는 거 그건 그때 치고 일단 내 책임 소재는 없잖아. 나는 얘기할 걸 다 했잖아요. 근데 설계사가 누락시키면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치매는 약간 지금 가족이 없는 사람은 어렵네요. 그러니까 보면은 고객을 만나보면은 요즘에 혼자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근데 혼자 사는데 치매 재가 보험이 필요해 보이네요. 주변에 대리로 할 사람은 없고 막상. 이 부분은 뭐 나중에 방법도 있겠죠. 근데 보통은 일단 일가 친척 정도가 해야 돼요. 그리고 사실 근데 그렇게 따지면은 보험 자체를 혼자 사는 사람은 보험 자체를 가입할 수가 없어. 모든 보험을. 그러니까 이런 문제 어떻게 해결할지 모르겠어요. 많아요? 아니, 근데 사실 그렇게 많지도 않고요. 저만의 고민. 그러니까 혼자 말고. 근데 사실 치매 재가가 그 얘기는 이제 나중에 하시죠. 지금 우리 일단 진도 나갈 거 나가야 되니까. 네. 어쨌든 이거 지정대리 청구인만 해도 얘기할 게 많고 고객한테 기존 설계사에 대한 인식을 굉장히 안 좋게 내가 더 괜찮은 사람이다 라는 거를 안내줄 수가 있다. 제가 이 일을 2018년부터 했어요. 이제 8년 됐는데 상담 나가가지고 지정대 청구인 해놓은 사람을 한 명도 못 봤어요. 진짜. 근데 사실 일반 종합 보장성은 질병이나 상해 같은 경우는 그럴 수 있다 쳐. 아까 말씀드렸던 저희 작은아버지처럼 식물인간 이 케이스는 진짜 흔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종합보장은 그러다 치자고요. 근데 치매보험은 이거 전제 조건 자체가 정신이 없을 거를 전제한 보험이잖아요. 근데 그것도 안 해줬다라는 거는 그건 문제가 있는 거지. 네, 진짜 다 확인해 보셔야 돼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나중에 변경이 된다라고 하셨잖아요. 모든 보험이 되진 않아요. 일부 안 되는 데들이 있어요. 일부 회사 일정 시점에 안 됐어요. 그런 거 있어가지고 꼭 확인해 보시고 치매보험 있으신 분들은 지금이라도 일단 설정을 해 놓으셔라. 안 되는 거 확인되시면 빨리 돈 더 내지 마시고 바꾸셔라 라고 가야죠. 예전에 모 회사가 안 된다라고 얘기했었어요. 잠깐 이따 끄고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에는 청약서 부본, 상품 설명서, 청약서 부본 발행해서 이건 꼭 전달해야 되는 거 아시죠? 이거 무조건 전달입니다. 근데 요즘에는 다 모바일을 하게 되면은 모바일로 하는 경우겠죠? 그럼 종이로 할 경우 다 출력해서 무조건 줘야 돼요. 그리고 모바일로 하셔도 출력해서 주세요. 이게 나이대에 따라 좀 다르기는 한데 일단 내 손에 뭔가 보험이라는 상품이 유형화된 상품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입을 해놓고 뭔가 아무것도 내가 산 느낌도 아닌데 계속 돈만 나가. 그러니까 뭔가 하나 쥐어줘야 돼요. 그래서 어지간해선 모바일로 하던 종이 청약서로 하던 청약서 부본 상품 설명서 이거 꼭 출력해서 주세요. 그게 나아요, 고객한테도. 그래서 여기까지 일단 한 타임 했고요. 10분만 쉬고, 네, 지금 2시 반이거든요. 2시 40분에 이어서 하겠습니다.